은퇴 후 가장 큰 비용은 생활비가 아니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퇴직 전에는 계산이 명확했습니다. 매달 얼마가 필요하고 연금이 얼마나 나오며 통장에 남은 숫자가 몇 년을 버텨줄지 엑셀처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은퇴만 하면 마음이 놓일 줄 알았습니다.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며 아침 알람이 울리지 않는 삶이 시작되면 비로소 편안해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실제로 빠져나가는 가장 큰 비용은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아니라 마음에서 빠져나가는 안정감이었습니다. 역할을 잃는 대가였고 관계가 흔들리는 비용이었으며 하루를 채우던 의미가 사라지는 손실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사는 50대 후반의 김씨 부부는 은퇴 전까지 늘 성실한 가장과 현명한 아내로 주변의 부러움을 받았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을 합쳐 계산해보니 생활비는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김씨는 퇴직식 날 환하게 웃으며 이제부터가 인생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여행도 다니고 늦잠도 자며 여유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하루가 길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할 일이 없다는 사실이 김씨를 조금씩 무너뜨렸습니다. 아내는 집안일의 리듬을 지키고 있었지만 김씨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대화는 줄어들었고 말 한마디에도 예민해졌습니다. 돈은 그대로였지만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어느 날 김씨는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아무 역할도 없는 사람 같아. 그 말 이후 부부 사이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로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랐고 김씨는 자신이 쓸모없어졌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더 몰아붙였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는 우울 증상이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치료비보다 더 큰 비용은 자존감이 무너진 대가였습니다. 생활비는 줄지 않았지만 마음의 에너지는 빠르게 고갈됐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지방 중소도시에 사는 이씨 부부 이야기입니다. 이씨는 은퇴 전부터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집도 있고 빚도 없었으며 연금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걱정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부부의 관계였습니다. 출근으로 자연스럽게 유지되던 거리와 질서가 사라지자 사소한 일들이 갈등으로 커졌습니다. 남편은 하루 종일 집에 있었고 아내는 자신의 공간이 사라졌다고 느꼈습니다. 돈 이야기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서로에게 기대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 아내에게 더 많은 정서적 의지를 했고 아내는 그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충분한데 숨이 막혀요. 이 말은 생활비와는 전혀 다른 비용을 의미했습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감정적 비용이었습니다. 이씨 부부는 상담을 받으며 조금씩 회복했지만 그 과정에서 깨달았습니다. 은퇴는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구조를 다시 짜는 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은퇴 후 가장 큰 비용을 생활비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지출을 줄이고 소비를 통제하는 데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진짜 큰 비용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빠져나갑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를 잊는 비용입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감각이 사라지는 비용입니다.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끊어지는 손실입니다. 이 비용은 통장에 기록되지 않지만 삶의 만족도를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어떤 은퇴자는 돈이 남아 있어도 불안하고 어떤 은퇴자는 연금이 있어도 외롭습니다. 은퇴 후 삶을 지탱하는 것은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이 지켜주는 역할과 관계와 리듬입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생활비가 아무리 충분해도 마음은 계속 적자가 납니다. 은퇴를 준비한다는 것은 얼마가 필요하냐를 계산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은퇴 후 나는 누구로 살아갈 것인지 어떤 관계 속에 있을 것인지 하루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지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퇴 후 가장 비싼 비용을 치르게 됩니다. 그 비용은 생활비가 아니라 삶의 중심이 사라진 대가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은퇴를 앞둔 누군가에게 숫자 너머를 바라보게 하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는 절약의 문제가 아니라 버텨내는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은퇴 이후의 삶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너무 자주 생활비라는 단어에 집착한다. 매달 얼마가 필요하고 연금이 얼마나 나오며 자산을 몇 년 동안 나눠 써야 하는지에 대한 계산은 은퇴 준비의 전부처럼 취급된다. 그러나 실제 은퇴 현장에서 마주치는 가장 큰 위험은 숫자의 부족이 아니라 삶의 구조가 무너지는 순간에 발생한다. 직장에서 물러나는 동시에 사라지는 것은 급여 명세서만이 아니다.
하루를 규정하던 시간표와 나를 설명하던 직함과 사회 안에서의 위치가 함께 사라진다. 이 공백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불안을 키운다. 은퇴 전에는 돈이 부족할까 걱정하지만 은퇴 후에는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이 더 자주 고개를 든다. 이 질문은 생활비 절감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지나친 절약은 은퇴자의 삶을 더 좁힌다. 사람을 만나지 않게 되고 활동을 줄이게 되며 세상과의 연결고리가 하나씩 끊어진다. 그 결과 지출은 줄었을지 몰라도 삶의 만족도는 급격히 떨어진다. 많은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불안의 정체는 돈이 아니라 관계와 역할의 상실이다. 일하던 시절에는 출근만으로도 하루의 의미가 확보되었다. 회사라는 조직 안에서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이 자연스럽게 유지되었다. 은퇴 후에는 이 감각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이 과정을 개인의 의지에만 맡긴다.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늘어나고 무기력은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이 무기력은 결국 가족 관계로 번진다. 부부는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 채 피로만 쌓인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은퇴자는 정서적 공백을 자녀에게서 채우려 하고 자녀는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거리를 둔다. 이때 발생하는 갈등은 돈으로 환산되지 않지만 삶의 질을 크게 훼손한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은퇴 후 위험 비용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발생한다. 심리적 비용과 관계 비용 그리고 의미 비용이다. 심리적 비용은 우울과 불안으로 나타나고 관계 비용은 부부 갈등과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며 의미 비용은 삶의 방향 상실로 기결된다. 이 비용들은 병원비나 상담비처럼 뒤늦게 가시화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표정과 말투와 일상의 무기력 속에 숨어 있다. 그래서 은퇴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얼마로 살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다. 은퇴 이후에도 나를 필요로 하는 역할이 있는지, 하루를 채울 루틴이 준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돈을 쓰지 않더라도 관계를 유지할 장치가 있는지가 중요하다. 소득이 크지 않더라도 정기적인 활동과 사회적 연결이 있는 은퇴자는 심리적으로 훨씬 안정적이다. 반대로 자산이 충분해도 고립된 은퇴자는 불안을 키우며 살아간다. 은퇴는 휴식이 아니라 전환이다. 일의 형태는 달라지지만 삶의 리듬은 계속되어야 한다. 일을 준비하지 않은 은퇴는 생각보다 혹독하다. 결국 은퇴 후 가장 큰 비용은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생활비가 아니라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지 못한 대가다. 이 사실을 미리 이해하는 사람은 은퇴를 두려움이 아닌 재설계의 기회로 만든다. 돈의 준비만큼이나 삶의 구조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은퇴를 견디는 은퇴가 아니라 살아가는 은퇴로 바꾸는 출발점이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누군가가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숫자 옆에 질문 하나를 더 적어보길 바란다. 은퇴 후 나는 어떤 사람으로 하루를 시작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준비될 때 은퇴는 비용이 아닌 선택이 된다.